예, 저는 2004년 12월 18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날은 긍정일기가 아닌 처음으로 감사일기를 쓰게 된 날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날 받은 한 통의 전화 받았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. 다음은 영감하고 둘이만 살았는데 큰 집에서 영감하고 둘이만 살다 영감이 베란다에 죽었잖아. 그러니까 별로 당시 결혼식 필요연으로 인해 다소 시끌벅적하게 듣던 통화 내용에 내 귀를 의심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튿날 다시 신문사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. 그런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. 제가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사측에서는 본사가 경주에 있으니 직접 내사에서 협상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 그때 나는 겹경사였습니다. 그때 저의 집 사정의 전기료가 영체되면서 독촉장이 계속 날아왔고 그렇게 해서 많이 채무로 인해 압박을 받던 무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. 당시 나는 절망감에 유서를 쓰기도 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. 오히려 그러다 보니 더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내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온라인 신문사 대표 겸 발행인께서는 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. 그때 저는 꼭 취재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고정 연재란이라도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. 당시 시민기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그때 원고료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냥 짭짤하게 좀 받은 기억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저는 그때 또 그러다 보니까 이보다도 더 나은 곳을 구하게 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구직 활동을 하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그때 내 심정도 정수기 필터를 가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던 있기
있었기도 합니다. 내 구주는 정수기와 같습니다. 따라서 오염된 물을 걸러내지 않는 것 같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. 그렇게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1년 만에 다시 긍정일기를 집필하기 시작했고, 그 결과 지갑 훈련을 받았을 때 이사장님께서 저서 집필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. 사람들은 흔히 긍정일기라기보다는 감사일기를 쓰기도 합니다. 그런데 어쩌면 긍정이 과정이면 감사는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긍정일기, 저 역시 긍정일기는 감사일기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.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은, 아무리 전면적인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저도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꿈꾸었던 것을 중단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항상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여금 내 스스로를 위안을 받곤 합니다. 제가 이것은 예전에 책으로 수간을 하려고 직접 저장해둔 글인데, 일단 일부 공개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